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중 갈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증시가 출렁이는 모습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이런 국가들에서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지난 18년, 19년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단순히 무역 분쟁으로 국한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 측에서 중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그러면 중국에서는 미국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이렇게 서로 관세 폭탄 돌리기를 진행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양상이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미국 측에서 중국의 해당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사죠. 미국에서 중국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홍콩 제재를 시사했다는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중국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홍콩을 제재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제목만 봤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홍콩이라는 곳은 1997년도에 영국에서 반환이 되었죠. 이때 반환 당시에 이런 조약을 맺었어요. 홍콩 주민들이 향후 50년간 자본주의 체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영국과 합의를 하였는데, 지금 중국 측에서는 합의 기간이 남은 현재 홍콩이 너무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도입하기로 결의안 초안이 제출되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국가보안법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홍콩 내에서 벌어진 분리, 전복, 도모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홍콩 문제에 대한 외부 간섭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한마디로 중국 측에서 홍콩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간섭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또 반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독립이 되면서 50년간 자본주의 체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합의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죠. 그간 홍콩에 대해서 경제 교류 등 특별 지위를 부여해 왔는데, 중국 측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게 된다면 미국에서는 홍콩이 재화를 수출할 때 최고 25%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새롭게 떠오른 하나의 주제가 되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서로 거친 언사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 중국 세계 주요 증시들이 지속적으로 미국,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항상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데 가장 제한적인 요소로 대두가 되는 이슈는 저는 미중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3월, 4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코스피의 상승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였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명대에서 다시 30명대로 비교적 늘었다고 하더라도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더 이상 이제 코로나는 우리가 지난 2월달처럼 하루에 1000명씩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설령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금방 다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는 확진자 수가 소폭 는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미중 갈등은 지속적으로 코스피의 상승을 짓누를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중 갈등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게 내용을 살펴봐야 되고, 이런 이슈들은 정말 빈번하게 자주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는 국가는 대한민국이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수출 비중이 약 25.1%에 해당을 해요. 이 말은 4개 중에 하나는 중국으로 수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들 중에서도 거의 40%에
해당되는 상품이 반도체예요. 그렇다 보니 코스피 중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들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여러분들이라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른 종목들보다는 주가가 더 출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왜 반도체에 대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냐면 미국에서 중국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반도체라는 중간재를 수출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가 중국 내에 있는 모바일 장비들에 쓰여야 되는데, 이 모바일 장비들이 다시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국가들에 수출이 될 때 경쟁력을 잃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중국산이라고 하면 조금 저가의 가성비 있는 상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제품들에 대해서 고부가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미국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 이런 모바일 폰들에 비해서 큰 경쟁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모바일 폰들도 많이 감소할 것이고, 이렇게 감소하다 보면 대중국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반도체도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미중 갈등 속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월, 3월, 4월, 물론 5월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현재 5월 말인 지금 시점에 봤을 때는 이 코로나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이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으로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중 갈등인데, 이 미중 갈등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미중 갈등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때릴수록 재선 전략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강경 기조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미국 내 재선이 11월 달에 진행이 되는데, 적어도 미중 갈등은 11월까지는 지속될 수 있는 재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미국에서 중국을 때릴 때마다 주가는 비교적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항상 유념하면서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왜 중국을 때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락을 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시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11월 달에 재선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하나의 타겟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의 모든 책임은 중국에서 왔다, 이렇게 말도 하면서 이 때문에 중국 측에다가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죠. 자, 이 기사는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린 기사인데 4월 말에 발표된 기사예요. US 투데이라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38%로 나왔고 바이든의 지지율이 44%로 6%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소폭 앞서 있는 상태였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하락한 반면에 바이든의 지지율은 상승해서 이렇게 6%포인트의 차이가 발생이 되었거든요.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지지율을 만회해야 되고, 이 떨어진 지지율의 원인을 다 중국 쪽으로 몰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 내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이 넘었는데, 이 원인은 트럼프 본인의 방역 정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선을 돌림으로써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은 해석이고요. 그리고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4월 29일, 한 달 전이죠. 그때 트럼프가 38%, 바이든이 44%였는데 한 달이 지난 시점인 5월 말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차이가 11%로 더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6% 차이였는데 11%로 5%의 차이가 더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50%나 나왔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지지율이 벌어진다는 말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때릴수록 트럼프의 재선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벌어질수록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은 더욱더 많이 발생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증시가 출렁이는 상황은 더욱더 많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해외에 있는 많은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잖아요. 하지만 코로나가 조금씩 해결이 되면서 다시 공장이 재가동이 되었고,
북미 지역에 있는 가전 공장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에 모두 다 재가동이 되었죠. 하지만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인도 공장, 인도 노이다에 있는 스마트폰 공장 같은 경우에는 5월 7일 이후로 재가동이 되었고, 그리고 첸나이에 있는 가전 공장은 5월 14일부터 재가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해외에 있는 글로벌 공장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때문에 이 부분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이고, 앞으로 3분기 이후부터는 반도체의 수요라든지 삼성전자 모바일 폰의 판매량, 이런 것들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삼성전자는 적어도 3분기 말 이후부터는 조금씩 주가에 대한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구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미중 갈등이죠.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한 입장에서는 미중 갈등이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럴 때마다 주가는 출렁일 수 있고, 이 미중 갈등은 적어도 11월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